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각뿔과 원뿔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는 각기둥, 원기둥, 즉 기둥 모양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 그치? 자, 이번에는 뿔 모양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뿔의 부피는 사실 각뿔이 됐든 원뿔이 됐든 자, 부피를 구하는 그 개념은 똑같은데 자, 이제 일단 여기 사각뿔이 있다 합시다. 자, 요러한 사각뿔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사각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런데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얘를 수학적으로 뭔가 딱 증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요건 이제 고등 과정에 그 구분 구조법까지 가야 되고 이제 실험적인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각뿔의 밑면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 각뿔의 높이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 밑면의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각기둥을 딱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각기둥의 높이를 h라 할 수 있겠고, 그치? 이 각뿔의 밑면과 똑같으니까 자, 요 놈도 똑같이 밑면의 넓이가 같더라.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각뿔에 물을 가득 찰랑찰랑 채운 거야. 찰랑찰랑 채워서 요 채워진 물을 그 밑면의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각기둥에 부었어. 부었더니 자, 이 물의 높이가 얼만큼을 차지하더라 라고 했냐면 바로 이 각기둥 부피의 그러니까 각기둥 높이의 3분의 1만큼을 채우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요 각뿔의 부피는 이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중등 과정에서는 뿔과 그 기둥과의 부피의 관계를 이제 요 정도로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요 각기둥의 부피를 내가 밑면의 넓이를 S라 할게요. 그리고 높이를 H라 하면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S 곱하기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요 각뿔의 부피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밑면의 넓이 그다음 곱하기 자 높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 물이 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h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분의 1배의 sh 자 요러한 관계가 성립하더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이 뿔의 부피는 사실 이거는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각뿔 또는 그냥 원뿔까지 묶어서 해버릴게요. 원뿔의 부피는 결국 밑면의 넓이가 똑같은 각기둥과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자 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지? 그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었지. 그치? 이 앞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붙여?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배이더라. 자, 요렇게 공식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각뿔과 원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반드시 얼마를 곱해라? 3분의 1배를 곱해라. 자, 요렇게 부피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 가겠습니다. 건널비는 선생님이 기둥에서도 설명해 줬었지. 만약에 이 입체 도형에 그치 페인트를 칠한다면 어디 면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 입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겉면 그 평면 도형의 넓이와 똑같다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각뿔 그냥 밑에 있는 거 위에 있었던 거 가지고 해볼까? 이 사각뿔이 밑면이 직사각형이야. 뭐 4. 그리고 이 옆면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이등변 삼각형의 이 높이를 6이라 할게요. 그러면 요 입체 도형 마찬가지로 모든 옆면의 높이가 6이야. 자, 이러한 입체 도형의 건널비, 이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 건널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니? 전개도를 그리잖아. 그치? 그럼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이제 밑면은 정사각형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삼각형의 높이가 각각 얼마로 표현이 된? 그렇지. 6으로 표현이 된 이러한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 사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자, 밑면의 넓이 16 더하기 자, 옆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6 이런 것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16 더하기 얼마니? 12 곱하기 4니까 48. 자, 64 요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치? 그래서 자, 각불이나 원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뭐 굳이 얘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뿔의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 기둥은 2개였었기 때문에 곱하기 2 했었잖아요. 그런데 뿔에서는 그냥 밑면이 하나니까 밑면의 넓이 더하기 그치? 옆면의 넓이의 합이 되더라.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각 뿔의 겉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개도를 일일이 다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각 뿔의 겉넓이보다는 사실 원뿔의 겉넓이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이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는 원뿔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원뿔의 부피는 뭐겠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배야. 그래서 만일 이 원뿔의 밑면에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하고 자, 높이를 H라 하겠다. 그럼 선생님 기둥에서도 설명해 줬던 것처럼 이거 공식 막 외워서 하지 말라 그랬어. 원리를 잘 이용해야 돼. 아무튼 선생님이 뭐 식으로 표현은 하겠지만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는 일단 뿔이니까 무조건 얼마 곱해라? 3분의 1 곱해라. 곱하기 자, 밑면의 넓이 얼마? 그치, 원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높이 얼마야? H.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외우려면 어떻게 외워?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말로 외우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의 겉넓이 갈게요. 자, 이제 원뿔의 겉넓이 똑같이 자, 요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이고 R이고 이번에는 자, 모선의 길이를 표현합니다. 자, 모선의 길이가 L인 자, 원뿔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겉넓이를 구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 전개도를 그려봐야 되잖아. 그럼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그려졌었더라? 그치, 옆면은 부채꼴이었어. 그럼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이 원뿔에서의 모선의 길이인 L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다음 원뿔의 요 밑면의 반지름이 자, 소문자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밑면인 원의 넓이의 합이 바로 이 원뿔의 겉넓이가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었지. 어떻게? 2분의 1 RL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사실 누구랑 똑같았어? 그치. 밑면의 둘레 원주랑 똑같았었잖아. 아, 그래?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옆면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분의 1, 이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파이 R, L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원뿔의 겉넓이는 자,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자 옆면의 넓이를 봤더니 아주 쉬워. 뭐야? 이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을 곱한 값에 파이만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파이 r l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확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원뿔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밑면의 반지름이 3이었고 자 모선의 길이가 5였었던 거야. 그치? 자 이랬을 때 이 원뿔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겨? 밑면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더하기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모선에다가 밑면의 반지름 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돼. 아주 쉽죠? 그러면 얼마? 9파이 플러스 15파이이므로 더하면 24파이가 바로 이 원뿔의 겉넓이야. 자, 요거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참고로 자, 선생님이 요거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그러면 이 원뿔을 이루고 있는 이 옆넓이, 옆면에 부채꼴 있지, 그치?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뭐냐면 여기에서 이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 하고 자, 모선의 길이를 l이라 할게. 그러면 얘를 딱 펼쳤을 때 이 부채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옆면이. 그죠? 그때 요 중심각. 요거 어떻게 구할까? 얘를 좀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를 한번 해볼게요. 예쁘게. 자, 이 중심각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자, 이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모선의 길이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하면 이 옆면을 이루고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문제 풀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채꼴이 있는데 자 모선의 길이가 8이야. 그런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뿔이 있었어. 그럼 얘를 딱 전개했다. 그럼 이렇게 부채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원하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8이야. 그리고 얘가 2야. 이랬을 때, 야, 이거 옆면을 이루고 있는 중심각의 크기 몇 도니? 그러면 여기를 이 부채꼴의 요 원뿔에 겨냥돼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x는 360 곱하기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 이렇게. 그러면 360 곱하기 얼마? 4분의 1이 되지? 오, 그러면 얘는 얼마야?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되겠구나. 요렇게. 요거는 1학년 내용뿐만 아니라 위의 학년은 뭐 2학년, 3학년의 도형 파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는 미리 알아두면서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선생님 이 공식이 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부채꼴은 사실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원이 원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부채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중심각과 그치? 호의 길이 또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요 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일단 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L이었었고 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례식으로 이 공식을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자, 이 원 전체에 대한 중심각인 360도. 그치? 요거일 때 이 전체 원의 이 원주는 얼마겠어? 그쵸? 반지름이 L인 원이기 때문에 2파이 L이라고 이 원주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B와 중심각의 크기가 X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요 길이는 바로 밑면의 둘레랑 똑같았었거든요. 즉 얼마? 2파이 R. 그치? 얘네들이 서로 비례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항의 곱 2파이 L 곱하기 X랑 외항의 곱 2파이 R 곱하기 360도가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양변에서 2파이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양변을 L로 나누면 360도 곱하기 L분의 R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지만 요 공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 중간 단계로서 답을 풀어나가는데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조금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각불과 원불의 부피 건널비에 관한 예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밑면의 넓이가 27, 그 다음에 부피가 54 세제곱센티미터인 오각뿔이다. 자, 이 오각뿔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 그럼 오각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지? 그렇지. 뿔이야. 무조건 3분의 1부터 써. 자꾸 이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다음 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풀었었어. 자, 그럼 오각뿔의 부피가 54야. 얘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27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니 54는 9h야. 고로 양변을 9로 나누면 높이인 h가 얼마? 그렇지. 6cm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AF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요 삼각뿔,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삼각뿔이지, 그치? 이 삼각뿔의 부피와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자,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이 색칠해져 있는 삼각뿔의 부피를 뺀 나머지가 바로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네.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정육면체의 부피가 얼마일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랬는데 여기에는 길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다시 말해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를 A라고 설정해 놓고 계산해 보자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즉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 A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삼각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삼각뿔 부피는 어떻게? 자, 누구를 밑면으로 할까? 그래, 어차피 모든 각이 전부 다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 ABC를 밑면의 넓이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올라붙은 요 BF의 길이를 높이로 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삼각뿔이니까 일단 3분의 1을 먼저 곱하고, 자, 밑면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지. 그치? 삼각형 ABC 보이세요? 그립겐 선생님이 이렇게 ABC 얘야. 그러면 요 AB의 길이도 소문자 A가 되는 것이고 BC의 길이도 소문자 A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치? 이것이 지금 삼각형 ABC 밑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삼각뿔의 높이는 얼마? BF의 길이에요. 요 BF의 길이. 그치? 그럼 요 길이도 얼마야? A.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6분의 1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삼각뿔의 부피와 즉 6분의 1 A 세제곱의 부피와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 그럼 나머지 입체도형은 어땠었더라?
a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a 세제곱. 그치? 이렇게 나머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를 이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6분의 1 a 세제곱 대, 자, 얘는 동류항 정리하면 6분의 5 a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비의 성질에 따라서 a 세제곱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전항과 후항에 6을 곱하면 1대 5 이렇게 부피의 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1회전시켰을 때 어떤 입체도형이 되는지를 먼저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얘 1회전시키면 어떤 모양? 일단 이쪽 양 끝에 원기둥 모양의 형태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에 이렇게 원뿔의 형태로 텅 비어있는 요러한 입체도형이 되겠구나. 요거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원기둥의 높이가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원기둥 또는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안에 텅 비어있는 원뿔에 모선 부분이 13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랬을 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부피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기둥의 부피에서 아이스크림은 원기둥만큼 있었던겨. 거기에서 우리가 원뿔 모양만큼 아이스크림을 파먹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서 원뿔의 부피를 뺀 나머지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는 그렇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자, 밑면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25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 1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원뿔의 부피는 우리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3분의 1배의 뿔이니까. 자, 밑면 똑같이 밑면의 반지름은 여기서 얼마예요? 5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25파이 곱하기 이 원뿔의 높이도 12가 되더라. 그럼 모선의 길이인 13은 함정이었네. 그지? 자, 그럼 이제 25 곱하기 12 한번 해볼까요? 50에 25니까 300 파이 빼기 100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얼마? 200파이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였어.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4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겉넓이를 구하려면 옆면의 넓이와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사실 옆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이 120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그렇지.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돼. 얘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럼 사실 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서 뭐 밑면의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 r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그치? 그럼 얘는 3분의 1이니까 호의 길이가 4파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랑 똑같았기 때문에, 이 원의 원주랑 똑같았기 때문에 이 4파이는 2파이 아랫값과 같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밑면의 반지름인 r이 얼마로구나? 2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이 겉넓이 구해볼까요? 자, 그럼 이 부채꼴의 겉넓이는 어때?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얼마? 파이 r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옆면의 넓이는 얼마예요? 그렇지. 이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쉽게 뭐라 그랬어? 모선하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옆 넓이 어떻게 구해?
그 모선의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 2 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돼 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도 그냥 한 번에 계산해 버릴까? 자, 밑넓이는 그러면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4파이 이렇게 한 번 해버리자. 그럼 얘는 4파이 플러스 12파이가 되어서 얼마? 16파이. 그러면 이 원뿔의 건널비는 얼마야? 16파이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이외에 여러분들 이제 유제 문제랑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이 원뿔이 굉장히 건널비가 제일 쉽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